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10살짜리 소년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네 집에 놀러 온 모양인데요.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친구의 방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전이라 배가 고플 만한데도 이 아이는 간식을 먹지 않았는데요. 이 친구와 놀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간 아이는 울면서 배고픔을 참아낸 이야기를 엄마에게 합니다.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혼자 분통이 터진 엄마. 하지만 1년 뒤 영국 엄마는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녀가 겪은 한국에서의 재미있는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쭉 살다가 작년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제니퍼라고 합니다. 영국은 날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을 수 있죠. 변화가 없다 보니 사실 영국은 우울증 환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에요. 평생 영국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그가 영국의 주재원으로 왔었어요. 그때 저는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재원으로 일하러 온 남편은 저희 가게에 점심을 먹으러 자주 왔어요. 어느 날은 내일 가게 문을 일찍 닫아도 되냐고 묻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근처 호수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호수는 영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거든요. 그 예쁜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성사 안 될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코가 깨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셋이 오붓하게 영국에서 잘 살았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죠. 그렇게 영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저에겐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유독 내성적인 아들입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습기도 없어서 영국에 있을 때도 친구와 거의 논 적이 없어요. 본래 성격인 것도 알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어요.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말수가 적고 표정이 한결같아 무뚝뚝하다고 평가되는 나라예요. 여느 유럽인처럼 이웃이나 단골 가게 직원과 자연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약간 뭐랄까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하고 상대방이 사생활에 관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안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상대에게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영국 문화거든요. 한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 인터넷에 유명한 사진이 화제가 된 적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2m 간격으로 줄을 서 있는 거죠. 영국은 코로나 전부터 거리두기가 있던 나라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느 날 내성적인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국 문화상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이는 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꼭 가겠다는 거였죠. 저렇게 내성적인 아들이 굳이 가겠다고 하니 저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손가방에 과자와 빵을 조금 담아 놓았습니다. 초대해준 집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개인주의 문화니까요. 아이는 제가 준 손가방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집에 갔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오자마자 배고프다며 빨리 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의 가정이라면 오후 늦게 간식을 먹거든요. 아이가 안 먹었을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아이에게 친구네 집에서 간식을 안 먹었니? 라고 물었죠.
아들은 친구가 간식을 먹을 동안 자기는 친구 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왜 같이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아까 친구 집에 갈 때 가져간 손가방을 자전거 탈 때 뒷좌석에 두고 탔는데 친구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에 내리니 손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지. 뭡니까? 빈손으로 친구 집에 들어가게 된 아이는 그때부터 주눅이 들었나 봐요. 친구 부모님은 물론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불편했던 거죠. 오후 4시 반쯤 간식 시간이 돌아오자 아이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늘 그 시간에 간식을 먹으니까요. 그 집도 간식 시간이라 간식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빈손으로 간 우리 아이는 간식을 먹는 것도 뭔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친구에게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영국 문화답게 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간식을 먹으러 식탁으로 안 와도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왜 안 먹는지 한 번쯤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배고픔과 무안함이 섞인 감정으로 계속 놀다 집으로 왔어요. 아무리 문어라고 해도 저는 너무 화가 났고요. 당장 따지러 그 집을 가려다가 참았습니다. 되려 제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은 그 이후부터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의 성격은 더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가더군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아시아로 간다는 것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까 하는 마음에 한국에 도착해서도 잘 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적응을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국제학교에 온 친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다 보니 새로운 우리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그러니 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저에 반해 아이는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약속 시간도 정하고 동네 떡볶이 집도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이가 생겼어요. 이는 제 아들에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영국 때 겪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저한테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저희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상처받지 않고 괜찮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였죠. 저는 단숨에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었던 엄마한테 오히려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묻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은 걱정 반 들뜬 마음 반으로 잠을 청하고 다음날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손가방에 빵과 과자를 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문화는 영국과 달라서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예전에 실수가 되살아나는지 꼭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무척 궁금했어요. 과자와 빵을 챙겨서 친구 집에 간 아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친구 어머니가 배가 고프니 뭐 좀 먹어야겠구나 하며 아들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들고 갔던 과자와 빵을 친구 엄마에게 주었는데 친구 엄마는 이게 뭐야 하면서 가방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 초대된 너는 내 아들처럼 귀한 손님이란다.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와 잘 놀다가 주면 그것만으로 정말 좋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간식보다는 아예 든든히 저녁을 먹자고 하면서 혹시 돼지갈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해요. 달콤한 양념 돼지갈비를 싫어하는 초등학생은 단연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들은 놀다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이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에 앉아 허겁지겁 식사를 했대요. 준건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둘은 실컷 맛있게 먹고 다시 이 방에 놀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동안에도 중건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시고 아까 먹은 고기가 혹시라도 소화가 잘 안 될까 봐 매실차도 주고 가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중건이 집에서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같이 내려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영국에 개인주의 문화가 있지만 그건 어른들 사이에 적용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이정이 많다는 건 예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대해줬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죠.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전화번호를 통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전화를 하냐며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음식을 차린 것도 아니고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는데 그걸 갖고 감동하는 게 당황스럽다고 하셨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집에 놀러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감사의 마음에 선물이라도 드리겠다고 제가 고집했어요. 그러니 중건이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셨죠? 라고 물으시더니 뜬금없이 그럼 다른 선물은 못 받겠고 빵 한 조각만 주세요 하시며 유머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보다 빵이 더 유명했네요. 중건이 어머니의 재치에 저도 웃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중건이 집에서 성공적인 방문기를 마친 우리 아들은 그 이후 점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대부분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좋아졌고 이젠 게임할 때 팀 대표도 한답니다. 한국 와서 사교성이 정말 좋아졌지요. 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른들 덕입니다. 저는 남편이 한국 주재원 할 동안 아이의 청소년기가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안정적이고 따뜻한 곳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낸다면 이 세상 어디 나가도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소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을 제대로 느꼈네요. 이 가족이 한국에서 더 많은 우정과 추억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 은행 안 뉴질랜드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은행 업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소리가 나면서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합니다. 엎드리라는 말에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뉴질랜드인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남편을 바라봤다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인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살던 중 한 가지 사건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서운 것이나 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영화도 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미국을 뒤흔든 일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맑은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그날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주셨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행복하더군요. 특히 그날 센트럴파크에서 소풍을 즐긴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의 권유로 번화가 거리를 가기로 했었죠. 번화가 거리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아빠는 쇼핑할 것이 있냐며 엄마에게 장난을 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햇빛도 좋았고 부모님의 웃음소리까지 겹치면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죠. 아빠는 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으니 저에게 세계무역센터를 먼저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당시에 제 꿈은 특이하게도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고 저랑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센터가 뭐가 보고 싶냐고 투덜거리셨지만
저를 데리고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눈에 빌딩이 보이던 순간 저는 하늘 보면서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엄마, 비행기가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정말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대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기 시작했죠. 그날은 바로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방황하던 사람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뛰어가는 부모님의 손. 저는 그때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몰려왔고 저를 데리고 가던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섞여있던 제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이었는데요. 그는 저를 번쩍 들고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라고 하며 웃어주었어요. 왜인지 그가 웃으니 안심이 되는 느낌이더군요. 근처에 있던 부모님이 경찰과 저를 발견하게 되어 부모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하며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경찰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 꿈은 경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 준 경찰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제 생일은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땐 뉴질랜드 전체가 분노와 슬픔이 들끓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의 중심에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범행이 일어났기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죠.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또 하나는 언젠가 그 경찰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무 탈 없이 자랐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생각과는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고서였어요. 저는 악질 범죄자를 쫓으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사기를 당해서 가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한 사람,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 뿐이더군요. 그때 저에게 기운을 불어준 것이 한국인 남자친구인 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인들의 생일 파티라든가 집들이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인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항상 듣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 일이 위험하다는 말 혹은 경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였죠. 특히 과잉 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억울할 따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큰 기복 없이 저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봐줬거든요. 그걸 계기로 태준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준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군대 이야기만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색대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저로서는 공감해주기 어려웠지만 그러려니 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자주 해서 곤욕이긴 했어요. 특히 태준이 수영을 잘했는데 바다를 가는 날에는 수색대라는 단어를 몇 번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항상 수색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평소에 태준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수색대는 말만 나와도 질색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굳이 티는 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할 때 태준의 자부심이 엿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비번이라서 태준과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장보기 같은 일들이었죠. 태준은 그 전에 은행에 갈 일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태준이 은행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다른 일을 하면 더 빨리 집안일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를 태우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옆에 있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강도는 오직 하나였지만 총을 들고 오며 사람들을 위협하더니 다 엎드리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이를 인질로 잡아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바로 엎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비번이긴 했지만 경찰이 된 이후로 습관이 되어 외출할 때는 항상 개인 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도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경찰이라서 이런 일을 연습도 해본 적이 있고 심지어 현장 경험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은행에 일반인들만 가득한데 동료들 없이 저 혼자 강도를 제압해야 한다니 막막할 따름이었죠. 더군다나 군대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남편이 나설까 봐 두려워 옆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틈엔가 도망을 가고 있더군요. 제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엄청 멀어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괜한 짓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핸드폰이 사용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죠. 비번이 아닌 동료에게 은행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죠. 엎드려 있는 사람들 틈으로 어느새인가 강도 가까이에 다가간 남편이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가방에 돈을 담고 있는 강도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후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는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안아서 뛰어가던 그 경찰 아저씨가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강도는 벌떡 일어나더니 총으로 제 남편을 겨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날렸지만 이미 발사된 후였더군요. 반전은 총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가져온 총은 바로 장난감 총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그 남성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었고 은행에 있던 다른 분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제 연락을 받고 온 동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동료들은 비번인 날에도 한 건 울린다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을 잃는 줄 알고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왜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구했는지 물을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둘 수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경찰이 되려고 했던 이유까지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주는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내인 제가 나섰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잃지 않으려고 한 선택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태주는 제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요즘은 남편이 한국 수색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의 자부심을 더 올려주고 싶어졌거든요. 항상 제 남편 태준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